저는 이제 연구원으로 돌아온 장은영이라고 하고요. 이제 앞으로는 그 펄털시 관련해서 분석을 맡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스스로 공부할 겸 그 펄터베이션 관련한 그 리뷰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한 2주 전쯤에 나온 그 셀에 나온 리뷰 논문이고요. 네. 그리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명의 그 제넨텍에 있는 여성 과학자들이 쓴 리뷰 논문이더라고요. 특히 이그 교신 저자 찾아보니까 이 제넨텍에서 4년 있는 동안 95편의 논문을 쓸 정도로 미국은 뭔가 회사에서도 엄청 활발히 연구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생각했고, 그다음에 좀 뜬금없지만 제넨텍은 메일 주소가 진닷컴인 게 굉장히 근본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이 리뷰 논문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펄철식 데이터를 그 어떻게 그 컴퓨팅적인 모델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잠시만요. 그래서 저희가 질병을 연구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 컴플렉스 몰레큘러 서킷과 그거를 관여하는 메커니즘이 어떤지가 궁금하게 되는데요. 왜냐하면 이런 메커니즘을 알아야 병의 원인도 찾을 수 있고, 그다음에 그에 맞게 이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컴플렉스 몰레큘러 서킷을 찾는 게 뭔가 핵심인데 문제는 어떤 제네틱 베리언트가 있을 때 이게 피노타입에 미치는 영향이 논 리니어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, 이 임팩트를 알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뭐 많이 했던 실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을 낙다운 했을 때 그 낙아웃 했을 때 그게 낙아웃 했을 때 뭐 이 세포가 뭐 잘 죽냐 아니면 잘 사냐 이렇게 되게 간단한 그런 정보만 알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실험 기법적인 진보가 있어서 이 하이 컨텐츠 제네틱 스크린이 가능해졌습니다. 예를 들어서 펄터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을 이제 낙아웃 했을 때 그 전체 싱글셀 레벨에서 유전자 발현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혹은 뭐 스페이셜 레벨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그 대용량의 뭔가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그 지점이 있고 또 옵티컬 풀드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펄터베이션이 있었을 때 그 이미지적으로 셀이나 티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인시추 메저먼트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스크리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실험적인 진보에 더해서 그 컴퓨팅적으로도 AI나 머신러닝 어, 모델이 이제 그 이런 컴플렉스 몰레큘러 서킷의 그런 어떤 구조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식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서 이렇게 몰레큘러 쿼텀 그 패스웨이를 알고자 할 때 그 이런 지점에서 앞으로 더 연구가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펄터베이션 스크리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레벨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셀라인에서 뭐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오가노이드나 애니멀 모델에서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펄터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알고 있는 단순하게 뭐 크리스퍼 캐스9으로 낙아웃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낙다운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진 오버 익스프레션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넌 제네틱한 방법으로도 펄터베이션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또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레벨의 그 리드아웃을 얻을 수 있는데 저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그 어떤 펄터베이션 했을 때 그 유전자 발현량이 싱글셀 레벨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뿐만 아니라 펄터 와탁 같은 경우에는 폴마틴 어세시빌리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니면 프로틴이나 셀 서피스 프로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정보도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옵티컬 풀드 스크린, OPS 같은 경우에는 펄터베이션을 일으킨 이후에 이제 세포 내에서 이제 어떻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제 이미지적으로 보는 건데 뭐 인시튜 시퀀싱이라고 해서 요 자리에서 그대로 시퀀싱을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
예를 들어서 그냥 뭐 현미경으로 히스톨로지를 본다든지, 아니면 셀 몰폴로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본다든지, 아니면 스테이닝을 해서 뭐 단백질 발현량이 뭐 달라지는 걸 보거나,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페이셜 데이터도 이제 다 이런 OPS에 속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펄털식 그 데이터가 생산이 되었을 때 그거를 그 분석하는 모델을 여기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interpretable 모델이라고 해서 이 펄털식 데이터를 그 생물학적인 어떤 해석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그 펄터베이션 했을 때 그 펄터베이션이 그 각각의 유전자에 어떤 임팩트를 주었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이고, 근데 이게 펄터베이션을 한 그과 이제 뭐 유전자 발현량이라는 결과치를 알고는 있지만 그 사이에 뭐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유전자 발현량이 변했다라는 것을 항상 설명하는 그런 모델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하기 위해서 메커니스틱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런 메커니즘을 보는 그런 모델도 여기 속하게 되고, 그다음에 프리딕티브 제너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데이터의 결과 해석이 아니고 이제 이 펄털식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실험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어떤 펄터베이션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유전자 발현량이 변화할까 같은 걸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인터프리터블 모델에 대해서 먼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, 이 인터프리터블 모델의 크게 여섯 가지 종류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가장 그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리니어 모델입니다. 그래서 결과치로 이렇게 셀 바이 진 매트릭스를 이렇게 얻게 되었을 때 이거를 셀 바이 펄터베이션이랑 펄터베이션 바이 진 이렇게 매트릭스로 쪼개가지고 어떤 특정 셀에서 어떤 펄터베이션이 일어났을 때 그 진 발현량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perturbation by feature 이 매트릭스를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 바탕으로 특정 perturbation이 있을 때 어떤 유전자 그룹이 약간 같은 그 효과를 보이는지 이를 바탕으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서 co-regulated program이라는 거를 이제 보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뭔가 유전자를 묶어서 보면은 얻는 장점이 그 통계적으로도 좀 더 믿을만 하고, 그 다음에 그 같은 그 펑셔널 패스웨이에 기여하는 그 지인을 이렇게 그룹으로 보기 때문에 뭔가 그 생물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도 좀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그런 모델의 종류는 이 쥔만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펄터베이션 자체도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어떤 펄터베이션들이 약간 비슷한 종류의 그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바탕으로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고, 그랬을 때 코펑셔널 모듈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뭔가 기능적으로 서로 유사한 게 뭔지를 알 수 있게 되니까 그 메커니즘적으로도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네 번째는 글로벌 셀 프로파일에 대해서 보는 그런 모델들인데요. 지금까지는 뭐 어떤 펄터베이션이 있을 때 그게 각각의 유전자에 뭐 어떤 영향을 미쳤다, 막 이런 식으로 각각의 셀들에 뭐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런 식으로 봤다면, 이거는 그 글로벌 셀이 프로파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, 예를 들어서 펄터베이션 이후에 셀 타입 프로포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, 뭐셀 디퍼런시에이션 어떻게 달라지는지, 멀티셀룰러 아키텍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그런 모델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여러 셀이 있을 때 그 펄터베이션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펄터베이션 되지 않은 셀이 있고 펄터베이션 된 셀이 있는데, 이게 데이터 상으로 볼 때 그 펄터베이션 자체가 이 백그라운드 그 펄터베이션 되지 않은 이 백그라운드 셀에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 그 영향을 받은 셀과 아닌 셀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, 요 그 모델에서는 딥러닝 모델이 많이 발달을 해 있어서 이렇게 그 뭔가 바이올로지컬한 것과 테크니컬한 걸 잘 구분해서 백그라운드와 노벨 그 베리에이션을 구분하는 그런 게 많이 발전해 있어서 요 분석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펄털식 자체가 이제 메카니스틱 익스플레이네이션을 해주는 애는 아닌데, 이거를 뭔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
그 스크린에 그 메카니스틱 데이터를 더해서 만든 메카니스틱 모델입니다. 그래서 이 메카니스틱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 스크린 자체에서 그 결과치로서 어떤 그 메커니즘을 알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펄털 아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크로마틴 어세서빌리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TF가 어떻게 붙어서 뭐 유전자 발현량이 어떻게 변했다 이렇게 메커니즘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게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은 꼭 스크린에서 바로 알지 못하더라도 외부의 어떤 좀 다른 보완적인 소스를 갖고 와서 뭐 그 기존의 펄털 데이터에 뭐 찝식이나 프로테인 호스포 데이터를 더한다든지 해서 메커니즘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모델들도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는 뭔가 그 한 셀의 펄터베이션이 한 유전자에만 일어났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봤다면 이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 셀에 여러 가지 그 유전자의 펄터베이션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여기 보면은 각각의 그 유전자가 그 펄터베이션이 싱글 진에만 됐을 때 갖는 그 효과와 두 개의 유전자가 모두 펄터베이션 되었을 때 갖는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것인데요. 예를 들어서 뭐 그 각각의 유전자는 뭐 네가티브 이펙트를 가졌는데 둘이 같이 펄터베이션 하니까 포지티브 이펙트를 가졌다던가 아니면 각각 같은 방향으로 그 이펙트가 있었는데 둘이 같이 하니까 더 효과가 커졌다던가 아니면 둘이 다른 방향이었는데 뭐 한쪽이 이제 더 큰 효과를 가졌다던가 아니면 둘이 아예 상호작용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모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논문에서 이렇게 각각 그 소개드린 그 여섯 가지에 대해서 리니어 모델부터 뭐 아까 콜 레귤레이티드 피처 뭐 코펑셔널 퍼터베이션 그다음에 글로벌 셀 메커니즘 모델을 다루는 각각의 툴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테이블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.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이제 프리딕티브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 펄터베이션 프리딕션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 그 사용됐던 머신러닝 기법에 대해서 먼저 보면 이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싱글셀 데이터 이용해서 그 펄터베이션 프리딕션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SC 제니라고 해서 얘는 그 Variational Autoencoder VA 사용해서 만든 모델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그 저희가 그 갖고 있는 펄터식 그 데이터, 그러니까 노미널 진 익스프레션 스페이스가 있고 이거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이 인코더를 통과시키면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프로젝션이 되게 되고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바탕으로 다시 디코딩을 해서 이제 그 펄터베이션 프리딕션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여서 그런지 그 제네틱 펄터베이션에는 그 적용이 안 되고 environmental perturbation 데이터에 대해서만 적용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predictive 모델 중에 이제 modularity based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그 그냥 각각의 진에 대한 뭐 발현량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묶어가지고 모듈로 묶어가지고 그 정보를 좀 활용해서 만드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자체에서 그냥 좀 클러스터링을 해서 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prior knowledge 데이터를 좀 얹어가지고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듈러리티 베이스드 모델의 예시가 요거 이 세 개랑 그다음에 제가 앞으로 좀 그 적용해 볼 기어스라는 이 모델인데요. 기어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이때 그 진진 릴레이션십 그래프를 이제 프라이어 노리지로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 unperturbed 그런 그 진진 릴레이션십 뭔가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에 저희 새로운 펄털식 데이터를 활용해서 얘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방식인데요. 여기 리뷰 논문에서 얘기한 게 이 기어스랑 이 엑스트리모진이라고 하는 이후에 이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얘가 이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인데 이 두 개를 같이 사용하면 그 좀 더 그 프리딕션 내용이 있어서 이 관련 논문도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인데요.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unperturbed 그 싱글 셀 데이터로
그 잔뜩 학습을 한 다음에 얘네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그 기존의 모델처럼 어떤 perturbation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가 아니고 이런 결과치를 뭔가 이런 desired cell state를 만들고 싶을 때 어떤 perturbation을 주면 좋을까 이렇게 반대로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뭔가 그 disease relevant perturbation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게 건강한 상태의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perturbation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테라피 타겟 같은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. 그래서 이거의 예시 같은 경우에는 SCGPT나 진포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predictive generative 모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테이블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 뒤에는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어, 먼저 그 모델이 지금 완벽한 게 아니라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로 어떤 거를 예측했다고 해서 그걸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또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 봐야 됩니다. 그러면은 검증할 때 쓰인 그 실험에서 또 데이터가 나올 거고 그럼 그 데이터를 다시 모델에 넣어서 모델을 더 강화시키고 이렇게 그 이터레이티브한 사이클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이게 랩 이너 룹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동향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더 발달이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하나의 모달리티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두 개의 다른 모달리티를 써서 이제 하나의 모달리티만 있더라도 다른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개발될 거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OPS랑 펄터십을 동시에 생산해서 걔네를 그 둘 다 인풋으로 받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OPS가 좀 더 싸기 때문에 펄터식을 굳이 생산하지 않더라도 OPS만 가지고 이제 그 펄터식과 같은 다른 몰레큘러 프로파일을 이제 인실리코로 예측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나아갈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compressed perturbation은 뭐냐면 그냥 모든 셀에 대해서 모든 진의 perturbation을 주면서 실험을 할 필요 없이 좀 그 소수의 셀과 소수의 perturbation만 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하이 디멘셔널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다시 리커버해서 전체 데이터를 그 볼 수 있는 그렇게 어, 또 발전을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리뷰 논문에서 다루고 제가 중점적으로 모델을 봤던 부분이고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도 논문 읽으면서 뭔가 든 생각들을 약간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그 바이오 인포를 하면서 계속 느꼈던 뭔가 불만 같은 것 중 하나가 그 어떤 데이터가 있고 저희는 그거를 그 생물학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을 할 그 생물학으로 가는 그 징검다리가 뭔가 GSA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이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 GSA는 기존의 그 진셋 그 데이터베이스를 또 활용하는 거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정확할까?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해서 이게 살짝의 불만이었는데 뭔가 펄털식 데이터를 그 생산하고 그 뒤에 막 코레귤레이티드 진도 만들고 막 코레귤레이티드 펄터베이션도 그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모듈의 뭐 전반적인 생물학을 아는 데 있어서는 또 GSA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듈에 속해 있는 뭔가 알지 못한 진이나 퍼터베이션이 있었을 때 그럼 뭔가 새로운 바이올로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그 멀티오믹스를 벌크 시퀀싱 멀티오믹스 데이터 사용해가지고 암 연구를 했었는데 뭔가 이게 멀티오믹스다 보니까 유전체, 전사체, 단백질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는 뭔가 알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게 막 커절하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전혀 아니었어서 이 분석을 하면서 뭔가 그냥 연관성을 보고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펄털식은 확실히 이게 커절리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또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이 펄털식은 얼마나 정확할까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 하나를 뭐 낙아웃 했는데 걔의 그
임팩트로 나오는 그 결과가 항상 똑같을까? 뭐 달라지지 않을까?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거는 답은 없는 것 같고 좀 찾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